예, 반갑습니다. 촉촉박사 사주 권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일주 갑진년 운세 한번 보실까요? 자, 갑진년. 그러면은 천간으로다가 금극목 하니까 편재가 들어오죠. 편재. 자, 편재가 들어오고, 편인. 토생금 하니까 편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2분송으로, 양재 이렇게 놓이죠. 경이지를 보면 양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 하면은,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주목을 쥔다. 딱 보기만 하면은, 아싸! 이거는 그냥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속형이죠. 쥐는 동작. 우리가 그 경의 단계에 이르면은 열매 맺는다. 단단해진다. 굳어진다. 또는 그 쥔다. 그래서 뭐 권력성을 뜻하기도 하고, 실속. 그런데 그 경일주가 그 갑진년에 이렇게 천간에 편제를 이렇게 봤잖아요. 아유, 드디어 이제 내 세상에 온 거네. 한판 나가서 재를 왕창 취해 갖고 와야지. 나의 무대를 끝없이 넓혀야지. 이런 그 마음을 정신적으로다가 그런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경일주 같은 경우에는 재성을 이 목으로다 쓰죠. 그래서 목으로다가 쓰는 경우에는 이 경일주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딱 쥐는데, 쥐고 보면은 이게 재성 덩어리가 목이란 말이야. 이게 목은 양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덩어리 규모는 좀 큰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목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벌어져. 이게 자꾸 이렇게 쥐면은 이게 자꾸 이렇게 부풀어 올라. 이 목을 재성으로 써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경일주가 아니, 저거 내 건물인단 말이야. 저기, 저 5층짜리 저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은행에 얼마 담보 잡혀 있고, 그 안에 세 나가는 것도 빈 상가, 공실도 몇 개 되고, 영양가 면에서는, 덩어리로 굉장히 큰 거야. 한 5층짜리, 저거, 빌딩, 이래가지고. 근데, 무토나 기토 일주처럼 토국수에서 이 수를 재성으로 쓰는 그 일주들 있잖아요. 수. 이런 경우에는 수라고 하는 게 단위가, 그러니까 아주 작게, 그러면서 아주 가치 있는 거를 아주 깊숙이 저장해 놓은 상태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재의 규모가 아주 알짜배기인 경우가 많아요. 토국수 해서 이 수를 재성으로 쓰는 경우. 그런데 이제 이 갑진년에 더군다나 이 갑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창신하고 뭔가 자꾸 벌리려고 하는 에너지 기운으로 잔뜩 들어와 있는데, 이 진에 임묘되는 글자는 임수라고 하는 이 식신. 그래서 이 식신을 갖다 소중하게 쓰는 패턴들은 주로 제조 분야, 제조 또는 아랫사람 수하인을 많이 두고 하는 패턴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의외로 이 갑진년에 식신이 입고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운을 답답하게 쓸 수가 있어요. 나는 무대를 마냥에 끝도 없이 넓히고 싶은데, 이 아랫사람들이 말을 참, 왜 이렇게 속을 새기지? 이러면서 답답해 한다고. 식신이 입고가 되는데, 이제 이 식신이 입고가 돼도, 우리가 경일주가 식신이 입고되는 거는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다가 묻혀버리기 때문에 가장 화려하게, 아주 입고되는 모양이 가장 화려해. 그래서 용이 변화무쌍하잖아. 그러니까 안에 식신 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팔다리 없이 그냥 용이 막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과정생략, 식신이라고 하는 과정생략. 그래 바로 쟤를 딱 취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일주들은 갑이라고 하는 글자, 이게 이제 지지에 내려오면은 인이죠. 편제가 절지에 이렇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절초봉생. 그러니까 재성이 절태지에 놓여 있다라면은 이 운의 굴곡이 한 번은 반드시 흥망성쇠, 아주 굴곡을 겪어요. 그래서 유혹이, 용의 유혹이 또 막 들어오는 거야. 이 편재의 유혹이.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상당히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고. 갑진년을, 이렇게 이제, 운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별로다가,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일주별로다가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자, 이제 경자일주다. 이 경자, 그 다음에, 경인, 그 다음에, 경진, 자, 경진, 그 다음에, 임묘진 사오, 경오, 자, 경오, 그 다음에, 경신,
자, 경신, 그다음에 경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주별로다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갑진년 운세가, 우리가 갑진년 자체는 이 신자진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 신자진 수운동을 하는데, 인호술 이 화운동을 하는, 경인, 그 다음에 경호, 경술, 세 일주들은 격각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형태로든지, 비틀림, 변동, 변화가 이제 일어난다. 그거부터 이제 딱 체킹을 하고, 보시는데, 이 자라고 하는 경제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속에 자축이라든지 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육합 자체가 요거 비신이라 그래가지고, 요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생금 해가지고, 이 경자 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수의 기운이 강하죠. 금백수청, 우리가 이제 목화통명, 금백수청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가지 기운으로다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또는 고집은 세죠. 한 가지 기운으로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는 말이 맞거든. 금수상관들의 기질이 고집이 말도 못해. 그래서 그냥 금수상관 이성 경자일주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예, 맞아요, 맞아요. 아유, 그렇죠. 이렇게. 안 그러면은 끝까지 저기를 한다니까. 이 경자일주들 보면은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 자축이 이제 육합을 하고 있어서, 여기 이제 지금 토생금, 정인도 들어있고, 또 축이라고 하는 글자가 천울귀인에도 놓여 있어서, 아무튼 이게 축이라고 하는 글자가 경자일주는 뒤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귀인 작용이 늘 따라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갑진년에 이렇게 보면은, 신자진 운동이 들어오죠. 그래서 금생수. 원래 이 진 자체에, 갑진에, 이 진에, 임수라고 하는 이 식신 자체가 이렇게 임묘가 돼버리는데, 식신은 뭔가를 자꾸 꺾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경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자진에 이렇게 무리를 짓다 보니까, 이 식신이 이렇게 꺾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식상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 경자일주는, 천을귀인은 늘 따라다닌다 이렇게 보시면서, 인성을 활용한, 그러니까 이제 사업 패턴은 좀 잘 안 맞는데, 사업을 해도 교육 사업이 됐든지 주로 기술 사업 쪽으로다가 가야 돼요. 이 경일주가 이렇게 인성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숨어 있는 글자. 그러면서 이제 금생수하니까 이 말하는 직업 쪽에 많이들 인연을 하겠죠. 근데 갑진년에는 신자진이 무리를 짓기 때문에, 임수, 식신이 입고되는 해로움이 덜하다. 이렇게 보시고, 식상이 살아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중에 이렇게 병화가 들어있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게 장생지에 놓여 있으니까, 편관이 장생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편관이 장생지에 놓여 있으면서 경인, 금극목, 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성과 관성의 움직임이 상당히, 평상시엔 좋지.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권력성 글자잖아요. 호랑이. 이게 돌도끼 들고 세상 밖에 나가는 거야. 까짓 거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재를 향해서 그냥 쫙 나가는데, 이게 이제 절퇴지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제 운의 굴곡, 이런 거를 많이 타죠. 그래서 이제 이 경인일주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보면은 사업을 해도 아주 그냥 큰 덩어리를 막 하고, 인이라고 하는 게 뭔가 세워 올리고 이런 동작이잖아요. 이게 이제 인이 묘라든지 또 토의 글자들, 진이나 술 이런 것들이 가미하면은 아무튼 부동산 건축, 건설 이쪽 분야에서 승승장구해요. 말아먹기도 왕창 말아먹었다가 키우기도 왕창 키웠다가 사고를 치려면은 이 인이라고 하는 글자 이렇게 센 글자가 있어서 한 번 쳐도 제대로 친다니까. 경인일주들 보면은 이 재성을 목으로 쓴다 하더라도 아무튼 부자사주들은 오히려 경일주에서 더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대형 사고를 치니까. 아주 그냥 크게 잃었었던가 크게 망하던가 이런 게 아주 성패 득실이 이렇게 참 단단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고, 이 경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에 이 격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편재가 어떤 식으로든 편재라든지 지장간 속에 있는 이 편관까지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편관은 좀 권력성 조직이죠. 그래서 그 분야에서 또 승승장구하시던 분들은 갑진년에 뭔가 한직으로 밀려난다든지 잘 나가던 분은 이렇게 딱 꺾인다든지 이런 운으로다가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 반드시 수성을 하셔야 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이게 격가오르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늘 너무 사업을 갖다가 확장하려고 하지 마시라. 왜냐면 식신 자체가 입고돼 버렸기 때문에 이 식신은 나의 수화, 뭔가 어떤 제조, 생산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식신이 입고되면은 이게 일감이 이렇게 뚝 끊긴다든지 뭐가 이렇게 내가 그 거래처에서 일을 오다를 따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힌다든지 막 이런 형태로다가 좀 답답하게 이렇게 흘러올 수가 있으니까 그냥 현상 유지하는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격과군에 들어왔을 때는 될 수 있으면은 끼금발 끼고 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가만히 계셔야 돼요. 아니지, 스카이 콩콩은 계속 콩콩거리고 떠야지 안 넘어지지. 근데 이 격각은 조금 불리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경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번 보세요. 경진은 이 진증의 울이라고 하는 거, 을. 을이 이제 을이 진을 보면은 양인의 노이죠. 그래서 이 을경합으로다가 끊임없이 재합을 하기 때문에 경진일주는 이러면서 이 진 자체의 식신 자체가 임묘가 돼버리잖아요. 여기에 임수라고 하는 이 식신 자체도 임묘돼 버리니까 정말 경진일주야말로 과정 생략 제취하는 거는 뭐 1등이야 1등.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남명들이 경진일주 여명이 저기 하면은 식상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 식상이라는 게 섹스 어필 같은 거잖아요. 그런 기운이 없는데도 남자를 끌어당기는 기운이 쫙 그냥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내가 내 앉은 자리에서 계속 을경합으로다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경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경일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오화라고 하는 거를 화급금해서 정관으로 쓰죠. 오화를 정관으로 쓰는데 내 배우자 자리가 이거는 인호술 운동을 하고 여기는 신자질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 배우자 궁으로다가 잘 끌어들이지를 못해. 나는 배우자는 배우자인 거고 여기 요 속에 있는 진중에 있는 얘랑 나는 끊임없이 제압할 거야. 그래서 아주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제 아주 그냥 잘 취해온답니다. 경이라고 하는 쥐는 동작까지 이렇게 취해서. 자, 그런데 경진일주가 이제 갑진년, 그러니까 식신 입고가 이제 2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체적으로다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식신을 없이 아주 용처럼 날아올라서 뭐 비늘을 반짝거리면서 바퀴도 없는 그냥 어디로 그냥 날아오르는지도 모르게 가서 쟤를 갖다가 그냥 아주 그냥 구름 타고 다니면서 취해온다니까 정말 귀신같이 뺏어갖고 오는 그런 운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토생금 하다 보니까 이게 편인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인의 어떤 기술 또는 자격 이런 걸 가지고서 하는 사업 또는 그런 문서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길작용이 많아요. 거기에서는 승승장구한다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식신이 입고돼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내가 제조, 생산, 설비, 투자해서 뭔가 아랫사람 수하인을 많이 두고서 하는 패턴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경진일주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월주 같은 경우에는 화급금해서 이제 경이 오를 보면 이제 정관이 반듯하게 놓여 있어서 경월주 자체는 이 재성과 관성의 동태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안정감 있게 아주 그냥 아름답게 놓여 있어요. 정관, 관성 자체도 목욕지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 재성, 을이라고 하는 이 재성, 이 을이, 오를 보면은 장생지에 놓여 있어서 하여튼 재관의 동태가 좀 아름다운 편이야. 그런데, 갑진년이 되면은 신재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가 격각 맞아가지고 관을 잘 쓰던 사람은, 내 명함이 막 흔들릴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또는 여명이 다르면 남편 자리가 불안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격각의 운을 그렇게 이제 읽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여지동 사주다 보니까 경 자체가 뭔가 쥐는 동작인데 지지까지 세력을 뻗쳤으니 주기만 해. 한다면 한다지 이러면서 그냥 앞으로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이 악물고 할 때까지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고집도 세고 한 가지로 다 쭉 밀고 나가는 기운은 강한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화도라든지 그런 이런 게 좀 떨어지죠. 친화력 이런 부분에서 그냥 내 고집대로다가 그냥
쭉쭉 밀고 나가는 거야. 이 경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이 신중에 이렇게 보면은, 어디 가서 신중에 이렇게 임수가, 그 식신이 장생지에 놓여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니,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내가 하면 다 하는 거지. 식신이 장생지에 놓여 있어서 그런 기운이 훨씬 강해요. 또 실질적으로 이 금 두 개를 다 갖고 있잖아. 일주에서 내가 금덩어리 자체, 나 몸은 다 금으로다가 다 도배됐거든. 그래서, 그거 자체가 현찰덩어리, 금덩어리. 그래서 재를 취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이 움켜쥐는 그 동작이 대단해요. 경신일주들. 그런데 이 경신일주 자체가 이제 간여지동 사주다 보니까 재성이라든지 관성의 그 상태는, 평상시에는 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죠. 왜냐면은 그 병정을 갖다가 관성으로 쓰는데 화급검에서 이게 이제 그 병지라든지 이제 육지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여명 입장에서 관성은 또 남편도 되니까 남편이 뭐 하여튼 뭐 나가서 뭐 목욕지에 놓여 있는 그 상관스러운 그런 그 행위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병지에 놓여 있으니까 뭐 집에 안 붙어 있고 맨날 어디 뭐 영마처럼 어디 다니기나 하고 뭐 집에 그냥 그 부부의 의무를 갖다가 좀 소홀히 할 때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또 재성 같은 경우에도, 이 이제 경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식신 하나가 이제 장생이고 재성은 정제라든지 뭐 편제 이런 게 갑을목이 절대지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불안불안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경신일주는 이제 신자진 갑진년이 되면은, 금생수, 식상의 기운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의 기운이 강하니까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관성을 자꾸 쳐버리니까 더 힘들 수가 있고, 조직 생활을 하는 명은. 그렇지만은 내가 식상을 소중하게 쓰는 사람들은 식상은 뭐 말 그대로, 일거리잖아, 일거리. 일감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장생제에 놓여 있어서, 갑진년의 경신일주들 보면은 바쁘지 뭐, 하여튼 그냥 내가 또 감당해야 되는 뭐 일이 많고, 이 식상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생재의 기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자체를 재성으로다가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토생금에서 이제 편인에 놓여 있죠. 근데 우리가 이 편인이라고 하는 거 역시, 어, 편인도 진술 춘미가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술은, 뭐냐면은 신유술 해서 이렇게 유라고 하는 요 여기가 넘어와 있어, 여기. 그래서 경이 유를 보면은 양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성이라고는 하지만은 양인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칼 들고 있는 거예요, 인성. 내가 칼 들고서 인성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무기로 쓸 수 있어.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기술 사업도, 자격, 그것도 이제 좀 약간 의료, 또는 뭐 공학, 뭐 이런 분야에서 그 사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잘 나가요. 경술일주도 귀관까지 깔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금년도, 갑진년에 보면은, 인호술, 화운동에 격각으로다가 놓여있다 보니까, 이 편의를 갖다가 잘 써먹는, 내가 기술사업 가지고 잘 하던 사람, 내가 교육사업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 움직임이 좀, 격각으로다가, 운동성이 좀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일주별로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 이제 운의 흐름을, 알고서, 요게 인성이 불안한 움직임이다. 아니면은 재성이 불안한 움직임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불안한 거에 반대편에 있는 글자는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자를 갖다가 내가 무기로다가 해서, 갑진년 한 해를 갖다가 이렇게 쓰시면은, 그 운도 이렇게 아주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경일주, 갑진년 운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